안녕하십니까, 맛배기 채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약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산삼 아니면 줄기세포, 그 두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산삼 같은 경우는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고가이고 보통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산삼을 먹고 못 나을 병을 고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좋다라는 말만 들었지. 물론 먹으면은 뭐 인삼도 몸에 좋듯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불치의 병을 고친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줄기세포 이런 경우는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의학이 발달돼서 거기까지 가긴 했지만은 아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제 뭐 송아지를 만든다든지 복제 양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 또한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다가 이제 죽는 경우도 그렇게 발생이 되고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죠. 근데 이제 사람의 몸에 이제 어느 기관을 동물 몸속에 넣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을 치료를 한다. 사람의 기관을 대체를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직 검증이 됐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은 것 같아도 훗날 몇십 년 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또한 일반 사람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누구나가 얻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명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단연코 자기 면역 체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면역 체계도 아닌 본인만의 면역 체계. 태아 아기의 태반이 좋다라든지 뭐 이런 그것도 하나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몸의 면역 체계만큼 좋은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약 없이 나을 수 있는 부분 중에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종양 같은 거 몸에 생기거나 했을 때 이런 요법을 써볼 수가 있어요. 그 돌을 약간 뜨끈하게 데워 가지고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식으로 그렇다고 몸에 화상이 입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몸에 있는 그 백혈구가 그 상처에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자극을 주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 나쁜 뭔 세력이 들어온다라는 그 몸에서 반응이 있어서 그곳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 자가 면역 체계인 백혈구가 모여서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종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종양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 없이도 빨리 나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메디폼이 그런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붙이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독약을 바르고 이런 형식은 꾸준하게 세포가 보통 한 3-4시간에 한 번씩 증식을 하기 때문에 소독약을 그렇게 3-4시간에 한 번씩 꾸준하게 발라줘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좀 단점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메디폼이라고 있습니다. 메디폼은 상처난 곳에 붙여놓으면은, 반창고처럼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나을 때까지 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목욕을 한다든지 뭐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붙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뭐 다시 재치료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목욕할 때도 접착만 잘 돼 있다면 목욕할 때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가 바로 자기 면역 체계를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그 메디폼을 붙여 놓으면은 진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처난 부분이 메디폼을 붙여 놓고 한두 시간 지나면은 부풀어 오릅니다. 수포가 차듯이 진물이라고 하죠. 그 진물이 세포 밖으로 나온 그 진물이 뭐냐면은 자기 면역 체계예요. 몸에서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상처에 나쁜 균들이 있고 그런 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진물이 나오는 거죠. 그 진물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거기다 가둬 놓으면은 그 세포들과 싸우면서 그 상처를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장점은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연고를 발라서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연고는 자꾸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메디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다 나을 때까지 쌓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상처까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거의 완벽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 자가 치료를, 자가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평상시 자기 몸 관리를 할 때 자기 면역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스스로 건강해지면서 면역 체계도 발생이 되지만은 어찌 보면 그 강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해서 자기 면역 체계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왜 운동을 하면 면역 체계가 생기냐면은 아까 돌로 찜질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계속 충격을 주다 보니까 몸에서 뭔가 외부에 적군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 면역 체계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몸의 곳곳에 안 좋은 균이라든지 이상이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면역체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그 암 치료, 암 그까이 거 별거 아니다 라는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암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지금 뭐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몸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죠. 몸에 있는 좋은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막 얼굴에 그 뭐라고 하나, 황달 뭐 그런 현상도 생기고 복수도 차고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또한 완벽하게 뼛속까지 이렇게 쏴주지를 못해요. 피부의 어느 층까지만 이렇게 쏴주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 전체에서 열이 나고 그게 뼛속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뼛속까지 안 좋은 세균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암이 걸리면은 뼈에까지 암이 전이 된다고 그래요. 뼛속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운동만한 좋은 약이 없다는 거죠. 굳이 어렵게 비싼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히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자기 몸도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병도 생기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운동이라는 것을 좀 게으른 사람들은, 게을르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은 다 그러죠. 이렇게 더운 날, 지금 한여름인데 이렇게 더운 날에 운동을 되도록이면 기피 하죠. 좀 시원할 때 운동을 하려고 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을 해서 면역 체계가 생기려면은,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해서 그 단계에 오른다고 했을 때는 몸이 그 뜨거워질 때까지 최소한, 예를 들자면 10분이든 30분이든지 운동을 해야 그 단계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어요.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 또한 어느 정도 열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30분 하던 30분을 해야 올라오는 그 운동 과정을 안 해도 거기까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이 여름에 더운 때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면역 체계 말고 어떤 약을 또 좋은 약으로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냐면은, 되도록이면은 한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약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물론 잘못 먹었을 때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양약은 잘못 먹어서 잘못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약이라는 거는 일단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몸에 크게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다만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양약에 비해서 양약 같은 거는 이렇게 재빠르게 그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는 직방으로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꾸준하게 차오르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몸이 채워졌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양약보다 한약을 선호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약이죠. 양약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양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양약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면역이 나쁜 균이 면역이 생겨서 약이 안 듣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약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약은 대부분이 화학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 화학 제품, 뭐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화학 성분에서 암을 유발하고 그런 많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약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은 몸에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몸에서 그런 면역력이 생겨갖고 나중엔 약이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 같은 경우는 급히 치료해야 될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써주는 거는 좋고요. 되도록이면은 한약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손쓰지 못할 그런 단계로 갔을 때는 수술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뭐 좋을 수가 있다라기보다도 당연히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라도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요즘같이 힘든 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곳을 찾아 헤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자기 몸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곳에 가서 헤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모두가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이 더운 날씨에 몸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